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과 글, 특히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인문학의 가장 끝 완성은 글을 완벽하게 쓰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한 5분, 10분만 얘기하면 저 사람의 머릿속에 얼마나 지식이 들어있고 정보가 들어있는지가 딱 드러나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품격이 5분 안에 드러나요. 저 사람 무식하구나. 또는 그냥 내가 질리는 거야. 괜히 말 조심해야지. 저 사람 앞에서 말 잘못했다가 망신당하겠대 하고 내가 위축되는 수도 있고. 그게 말하기에서 드러나는데 글쓰기는요. 그보다 더 여실하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쓰는 용어의 수준, 어휘력, 어휘의 품격 이런 게 그냥 그 신문 칼럼 한 편만 딱 읽으면 거기서 그 사람의 속으로 놀래죠. 이 사람은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생각이 이렇게 우리하고 다를까? 그리고 어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남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쫙 끌고 갈까? 놀래죠. 근데 가끔 안 놀래는 경우도 있어요. 지식인의 글쓰기를 보면 가끔 보면 굉장히 현학적이라고 그러죠. 왜? 옛날 막 중국 고사 갖다가 끌어 당겨가지고 그 얘기로 막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지식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칼럼을 읽어보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누구 신화를 갖다가 장황하게 쓰고 중국 그 고사, 그거는 잠깐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가지고 나 공부 좀 했다 이거지. 그런 글은 제가 볼 땐 좋은 글은 아니라고 봐요.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글을 쓴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막 사랑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타인에게 전달하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게 문학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논리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끔 설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문학은 아니고 뭐예요? 이걸 비문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논설이라고 그러죠. 논설을 써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해서 남을 설득시킬 정도면 이 사람은 뭐예요? 뭐 대단한 경지에 있는 거죠. 글은 자기 글솜씨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감동시키거나 남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지식인과 비지식인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글쓰기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꼭 뭐는 아니겠지만. 근데 덜어는 있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나요. 정말 말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게 말도 잘해. 근데 글이 안 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대개는 말하기가 잘 되는 사람은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는 되는데 글쓰기가 안 되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훈련 부족이에요. 훈련 부족. 그런 정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품위 있게 할 정도의 언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훈련만 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멋진 글을 쓸 수 있어요. 훈련 부재예요. 근데 대개는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이것도 잘 돼요.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지식을 융합하는 시대입니다. 이 가공이 진정한 지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인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은 게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읽었어. 읽으면 뭐해?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죠. 내가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여기서 이 얘기 들었으면 여기서 믹싱을 해서 융합을 해서 가공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지식인이죠. 그냥 자기 혼자 알고만 있으면 이거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이것도 또한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또 만들어 하겠죠. 근데 이 수업 시간에 저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가끔 친구들이랑 글쓰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왜냐면 스터디를 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뭐 하세요?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독후감 써보자. 네, 그것을 좀 해봤거든요. 예.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재청했으니까 해봤어요. 예. 근데 대부분들 그걸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야 이거 진짜 막 짜증나면서 애들이 빠지시다가 그만뒀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이게 전문가가 계시니까 뭐 A4 용지에 한 페이지라도 한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뭐 들었으니까 체험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김삿갓이 한 얘기가 있어요. 김방현이라는 사람, 그 조선 말기의 시인인데 김삿갓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방랑시 왜 그 전에 그 그 라디오에서 12시 5분 전에 5분 그 김삿갓 방랑기 해서 뭐 이 사람이 뭐 저 북한 쪽 돌아다니면서 뭐 그거 극화시킨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김방현이라는 사람이 예, 김병현 이제 김립이라고도 하죠. 이제 삿갓 립자 해서 이 양반이 쓴 한시나 한글시를 보면 기가 막혀요. 풍자하면 김삿갓이야. 풍자의 최고야.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양반이 이제 그 한 말 중에 참 공감이 가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지면 만지고 그죠? 보지면 조지라. 이거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알려고 하면 만지 어떻게 돼요? 늦게 알게 되고 누군가 도울 보자를 써서 도움을 줘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지라. 빨리 알게 된다. 즉 선생님네 그 글쓰기 모임이 실패한 거는 처음에 그걸 잡아줄 전문가 그룹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자기들끼리 좋다고 써오는 글은 이게 좀 어려워요. 누군가가 처음에 조금 리드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었어요. 그때 24살 때인데 전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번 무너져서 그 다음에 글쓸 기회가 없었어요. 네, 한 1년 정도 해봤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디서 베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충동적으로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 뒤에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 적어왔어요. 좀만 기다리시면 다 나와요. 네. 감성적 글쓰기, 즉 문학. 문학은 천부적인 능력이 일부 좌우해요. 저는 만해의 시를 진짜 좋아하는데 100번, 1000번 읽어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정도 글을 못 쓸 거라는 자괴감이 들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제 시를 쓰는. 야, 이 사람의 이 시를 내가 어떻게 흉내를 내? 안 된다고 딱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단한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문사에 쓴 칼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난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다라는 묘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성적 글쓰기는 정말 이 문학적 글쓰기는 이것도 물론 극복은 돼요. 계속 훈련하고 하다 보면 극복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천부적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설득을 위한 글쓰기, 비문학, 논리적인 글쓰기 이거는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제가 신문사 한 20년 다녔는데, 이제 신입들 들어오잖아요. 걔들도 물론 뭐 필딱고사 봐가지고 이렇게, 뭐 영어, 상식, 국어, 뭐 논술 이런 거 봐가지고 뽑는데, 걔들이 들어오자마자 기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얘들을 기사 쓰는 걸 가르치는데 한 6개월 걸려요. 6개월. 뭐냐면 아주 여기서 이 얘기가 좀 벗어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5,000년 동안 글쓰기를 어떻게 했냐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썼어요.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 감추려고 자꾸 앞에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쓰고 한껏 뭐 늘려서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쓰려고 하는,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돼 있어요. 근데 영미식, 서구식 글쓰기는 달라요. 결론부터 탁 써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구식 글쓰기는요, 앞에 부분을 읽으면 뒤에를 안 읽어도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 한중일 글쓰기는 뒤에를 자꾸 봐야 돼요. 앞에는 그냥 대충 보게 돼요. 왜? 뒤에 가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 서구식 글쓰기의 가장 대표적인 글이 기사예요. 기사. 그냥 그동안은 무심히 보셨을 텐데 기사라는 것을 보면 앞부분에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녹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점심시간에 한번 보세요. 기사 아무거나 들어가서 기사의 한 텍스트를 보고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앞부분에 할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점점 밑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은 학교에서 뒤에다가 중요한 걸 쓰라고, 결론을 쓰라고 20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다 온 애들이거든? 근데 기자 선배들이 야, 중요한 거부터 써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써요. 그래서 이제 가리키고 뭐 베껴쓰기 훈련도 시키고 그러다가도 안 돼. 그럼 방법이 있어요. 소리를 딱 찌르는 거야. 이 씨앗지 정신 안 차리냐고 막 욕을 하고 원고지를 한번 탁 찢어. 보는 앞에서 확 날려. 그럼 사람들이 막 잘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럼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잘 써. 진짜요. 정신 안 차리다가 자기 습관대로만 가다가 한번 뒤지고 혼나니까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막 그 신문사 편집국 막 한 5, 60명, 100명 쫙 넓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든요. 거기서 일부러 소리를 빡 지르는 거야. 너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내가 이렇게 쓰랬어? 못 알아들어? 너 대학교 나왔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홍구멍을 내고 망신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해를 한다니까요. 빨리 배우고 싶은 분은 저한테 그거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홍구멍을 내서 가르쳐 드릴게. 논리적 글쓰기는요, 훈련하면 충분히 돼요. 책 많이 읽고, 몇 번에 이제 쓰는 요령, 이거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가령,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신문사에다가, 종이신문에다가, 내 동그라미 사진 하나에다가 직함 넣고 칼럼 한 편 쓰는 게 내 소원이라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해드릴게요. 죽기 전에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누구나 교양 있고 세련된 말과 글을 구사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게 지상의 문제일 때는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뭐 품위, 세련, 품격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니까 뭐가 관심이냐면 남들보다 세련되고 싶고 교양 있고 싶고 품격 있고 싶고 남 안 쓰는 책도 한 권 내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남 안 하는 악기도 하나 멋있게 다뤄보고 싶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욕구 중에 내 글을 멋있게 쓰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혼을 다해서 책을 한 권 써서 또는 멋진 글을 써서 후세에 남기고 싶다. 내가, 그냥 혼자 연습장에다 쓰고 없애면 없어지는 글이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다가 투고를 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실리면 나는 죽었어도 내 이름 치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득 수준, 생활 수준,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제대로 정리한 글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젊었을 때는 자녀분들 키우고 뭐 하느냐고 정신 없었잖아요. 자, 지금까지 누가 쓸 거냐 얘기했는데 언제 쓸 거냐? 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신저, SNS는 뭐예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게 SNS예요. 사회적 관계망이라 그래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근데 카톡은 메신저 SNS라고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메신저죠. 사회적 망이 아니라 그냥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카톡, 문자 이런 거. 자, 지금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최초의 기자예요. 옛날에는 불이 났어요. 막 119에 전화하고 신문사에 전화해서 어디 불났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거 전화할 새에 자기가 찍는 거죠. 자기가 찍는 거죠. 전 국민이 기자예요. 언제라도 새로운 사실을 접할 수 있는 거죠. 뭐 지하철역, 지하철, 폐륜, 이런 거 쓰면 무지하게 떠요. 동영상.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하는 애들 이런 거 사진 무지하게 떠요. 이게 다 기자인 거지. 즉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나가다가, 산불을 봤어. 그래서 산불을 본 걸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게 어느 동네 어디 지점에서 몇 시쯤에 난 거라는 거 정도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그 한 문장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한 문장인데 어디서 났다는 거요? 불이 왜 난 거? 이 궁금증을 싹 해소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순도 엉망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말이 문맥이 난잡하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꼭 써야 할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게 없으면 되게 답답하고 불편하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줄을 완벽하게 쓰기조차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언제 어느 때 내 심경에 또는 그 주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짧은 글이라도 올리려고 한다면 그 글을 완벽한 문장으로 올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세계 최강국이에요. 외국 나가보셔서 알지만 우리보다 잘 산다는 미국 유럽 가도 인터넷 해보면 속 터져 죽어요. 한국이 최고 빨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 활용도가 제일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하나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글쓰기, 동영상, 다 돼요.